안녕하세요. 배수롱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현대해상 화재보험의 경영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속한다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사실 민간 영역에서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본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경영성과급은 임금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시는 모든 회사에서는 이 영상을 반드시 유익 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는 PS, PI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영성과급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전체의 성과나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윤을 배분한다라는 개념의 금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의 업무 성과와 직접 연동이 되는 게 아니고 조직의 성과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회사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을 배분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는 뭐 취업 규칙이라든지 내부 규정에 따로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무사님, 우리가 경영성과급을 흔히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한다. 이런 어떤 의미인 거죠? 일단은 평균임금이 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라고 하면은 뭐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금이죠. 이런 걸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임금인데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을 하는 거를 기본 원리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근로자한테 주는 금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어떤 게 평균임금이냐라고 하면은 법원은 근로의 대가여야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된다는 의미 자체는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평균임금이다. 그래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을 해야 되고 기존에 미지급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차익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인가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임금성이 부정되어 왔고 그에 따라서 평균임금도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요. 2018년 10월 그리고 12월에 대법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 주제가 굉장히 핫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 운영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좀 규율이 되고 있어요. 매년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지침과 예산 집행 지침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이제 정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공기관, 그러니까 뭐 공기업이라든지 준정부 기관들은 이런 지침에 맞춰가지고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 시기, 뭐 지급 금액, 기준, 뭐 이런 조건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지급 기준, 지급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고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설사 근로자들이 그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성과급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지급 실태, 그리고 이제 제도의 취지 이런 거에 비추어 봐서 결국에 이런 경영평가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이다라고 보고 결론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된다.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이런 내용이 민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핫한 이슈였고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수원지법에서 SK 하이닉스와 관련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사례가 최초로 나왔고요.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최초 판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퇴직금에도 경영성과급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경영성과급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고 또한 이런 지급 기준이 근로조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주된 점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급 기준 충족하지 못해서 지급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 정기적으로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봤고요. 또한 경영성과급 자체가 굉장히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그런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기존의 판례랑 또 완전 반대되는 사례가 나왔어요. 바로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는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속한다. 이런 사례였어요. 네, SK 하이닉스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네요. 근데 사실 이 현대해상 화재보험 사건을 일반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영성과급이 일정한 지급 조건이 있는데 그 지급 조건을 계속 충족을 해서 12년 동안 계속 성과급이 지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지급이 되었으니까 노동 관행이 인정이 되고 이 관행에 의해서 지급 의무를 인정을 한다. 지급 근거가 관행에 지어져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과연 일반화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 사례에서는 경영상과와 관련된 조건과 그리고 개별 근로자의 근로와 밀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은 거고요. 반면에 현대해상 화재 사례에서는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성과급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두 지방법원이 서로 다르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경영성과급이 생활임금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내용도 조금 차이가 있게 봤어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경영성과급은 생활임금을 볼 수 없다 이 입장이었는데 현대해상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소속된 근로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포함을 해서 생활을 계획하고 영위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영성과급도 생활임금에 포함이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서로 지방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이 외에도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카드 등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되면은 퇴직금 차익 청구가 이제 줄줄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판례를 좀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